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완전히 봄이죠? 이제 좀 있으면 꽃놀이 가야 되고, 그죠? 이미 뭐 남쪽은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영상을 조금 미리 찍긴 하는데 이 영상이 아마 3월 말쯤이니까 뭐 대단하겠어요. 저도 들뜨네요. 자, 오늘 그렇지만 또 우리는 공부를 잠깐 하고 보약 좀 먹고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방의 긍정 2023년 광주일보 시 당선작 오후랑 시인의 필명일 거예요. 그죠? 오후랑 예쁘죠? 예쁘네요. 오후랑 시인의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번 감상부터 해보시죠. 나방의 긍정 오후랑. 나의 낮은 12시간 더하기 12시간. 꺼지지 않는 낮은 좀 우울했어요. 내 표정을 보고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므로 그건 예외이고요. 그래요. 꽃 말고도 내게 향해 줄 것을 찾다가 지난 밤을 밤이 아닌 것처럼 꼴딱 샌 거죠. 불어터진 라면발같이 풀어진 졸음과 갓 삶은 계란처럼 뜨거운 열정이 마구 섞여 골라낼 이유 없는 은밀한 밤의 계단을 지나면 요란한 풀밭이 나와요. 나는 투명 수채화처럼 색칠됐고요. 겨드랑이가 부서질 듯이 날아봤어요. 거친 붓질 같은 숨결들이 빙빙 돌며 나의 길을 더 어지러이 파닥이게 하는 그런 일탈. 조명빨 좀 받아보자고요. 하룻밤쯤 멋진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어요. 가령 별이라든가 주머니라든가. 물론 장명수에 들러야죠. 아버지 하시면 날개 쭉지 확 꺾어버리고 호적 파버린다 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미 얼굴을 다 잊어버린 이름들과 꽃 같은 조명 밑에 납작 엎드려 보는 것이나 나선으로 머리를 흔들어대며 다 드러난 나를 외워댔던 일이나 또 너무 멀어 다시 올 리 없는 환각의 벽에 아주 시원하게 박치기를 해봐서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관찰의 힘이 돋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찰의 힘. 대개가 나비는 조금 낫죠. 나비는 조금 낫죠. 그나마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비도 무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남성분 아니면. 나비가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긴 하지만 만지는 거는 여러분 다 왜 그 분말가루 있죠. 날개에 있는 분. 그것이 눈에 들어가면 알러지 발생한다, 뭐 눈병 만든다, 뭐 두드러기 난다. 그래서 사실상은 곤충 중에도 나비나 나방은 우리에게 가까우면서도 가깝지 않은 곤충이에요. 그런데 특히 나비보다도 나방은 더 좀 그래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지 않나요? 나비는 그래도 예쁜 나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방은 어떤가요? 나방은 컬러도 다르고 나방은 원색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원색의 나방을 본 적은 없어요. 나비는 형형색색 예쁘고 화려하죠. 어떤 경우는 위장술까지 있어서 아주 별의별 기하학적인 무늬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방은 그렇지 않아요. 또 나방은 그 분가루가 더 많아요. 더 두꺼워요. 그래서 여름에
그 불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밑에 떨어져 죽은 나방들을 보면 그 분, 날개나 온몸에 있던 분이 막 떨어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잘 치워지지도 않는 것 같이 그 반짝이처럼 달라붙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우랑 시인이 이 나방을 아주 많이 관찰하고 쓴 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나방에 대해서 조금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봤다고 자부합니다. 나방이 여기서 볼까요? 내 표정을 보고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방을 보면 여러분 앞에가 다 이 눈썹처럼 생긴 게 다 부리부리해요. 막 이렇게 그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됐다고요. 까맣게. 그리고 이렇게 화났어요. 그 앵그리버드처럼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맞아 그러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방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나비는 그렇지 않은데 나방은 화난 얼굴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독충처럼 보여요. 사납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내 표정을 보고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 나방 얼굴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오우랑 시인이 당선 소감을 제가 조금 읽지는 못해서 이 젊은 친구일 것 같은데 연구나 이 관찰을 참 열심히 했구나.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있어요. 또 뭐냐면 그래요. 꽃말 자 어디냐면 1, 2, 3년에 요란한 풀밭이 나와요. 은밀한 밤의 계단을 지나면 요란한 풀밭이 나와요. 나는 투명 수채화처럼 색칠됐고요 라고 그러죠. 나방을 투명 수채화처럼 색칠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뭐 얼떨결에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 나방을 자세히 기회가 되면 보세요. 또는 직접 실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또는 실물을 보기에 부담스럽다면 텔레비전이나 곤충도감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뭐냐면 나방은 나비보다도 더 그 분가루, 그 가루가 두껍기 때문에 그게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나비와 다르게 나방은 대개가 다 베이지 컬러나 연한 갈색 컬러나 회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 또는 뭐 미색 이런 스타일이에요. 대개가. 그것은 수채화에서 물이 번진 듯한 특히 한지에 종이에 이 물감이 묻어도 농도가 옅어서 물이 약간은 번진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나방은. 그 느낌을 주는데 첫 번째 이유는 분가루가 많아서 날개나 이런 그 모서리의 그 선, 나방의 모양, 눈부터 해서 배, 가슴, 뭐 날개 그 선들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왜? 분가루가 두껍다니까요. 그 분이란 뭐예요? 가루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마치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물이 많이 섞여서 번져가는 듯한 그런 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오호랑 시인이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 표현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자극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시인은 시를 씁니다. 이건 뭐 영원불멸의 법칙이에요. 아는 만큼 써요. 수박 겉핥기 한 사람은 그 시 백날 고쳐도 수박 겉핥기고 수박을 진짜 먹어보고 썩은 수박도 발로 디뎌보고 미끄러져보고 자빠져보고 수박 썩은 게 어떤 냄새인지도 맡아보고 그 모든 수박의 가장 절정의 싱싱함부터 가장 몰락의 순간까지 다 본 사람들은 수박을 제대로 쓸 수가 있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는 관찰의 산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찰, 시인의 부지런한 관찰력. 그것이 투명 수채화처럼 색칠됐고요. 겨드랑이가 부서질 듯이 날아봤어요. 그죠? 날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겨드랑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질 듯이 여기가 얼마나 파닥였겠어요. 대개가 나방이 불을 보면 막 날려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머리 받잖아요. 이런 백열등에 빵! 받고 뚝 떨어지고 팍팍팍 하고 그다음 조금 있다가 정신 차리면 또 일어나서 또 날려들고 그 아주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을 뭐라고 하냐면 겨드랑이가 부서질 듯이 날아봤어요. 거친 부칠 같은 숨결들이 빙빙 돌며 나의 길을 더 어지러이 파닥이게 하는 그런 일탈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네요. 근데 일탈이란 말은 관념어이기 때문에 잘못 쓰면 시가 어장창창창창 산산이 부서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충분히 버텨줍니다. 왜? 겨드랑이가 부서지도록 날갯짓을 해봤거든요. 그 문장 날아봤어요. 그 뒤로 붙었기 때문에 일탈일 수 있죠. 최후의 몸부림 같은 거니까. 조명빨 좀 받아보자고요. 하룻밤쯤 멋진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어요. 왜? 나방. 이건 나방. 뭐 좋아하세요? 나방 좋아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나비는 있을 수 있어요. 나비는. 그런데 난 나방 보면 정신 못 차리게 좋아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생긴 것부터가 험상궂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생긴 것도 예쁜 구석이 없어요. 나방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방의 입장에서 나비와 나방, 비와 방의 차이인데 완전히 극명하게 거리가 있는 거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개명하고 싶었어요. 하룻밤쯤 멋진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어요. 가령 별이라든가 주머니라든가. 물론 장명소에 들러야죠. 아하, 아버지 하시면 날개 쭉쭉 확 꺾어버리고 호적 파버린다 하실 텐데 재밌죠? 되게 왜 그러죠? 요즘도 그런 아버지 있죠. 뭐 밤 10시 통금시간, 뭐 나이 30세 딸을 밤 10시만 되면 못 안 들어오면 뭐 난리 나잖아요. 전화해서 이놈의 집에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린다, 뭐 호적을 파버린다, 머리를 확 잘라버린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기서 이제 그런 보편적 아버지가 나와요. 날개 쭉쭉 확 꺾어버린다 또는 호적을 파버린다 하실 텐데 괜찮아요. 왜요? 왜 괜찮다 그럴까요? 이미 얼굴을 다 잊어버린 이름들과 꽃 같은 조명 밑에 납작 엎드려 본 것이나. 그건 뭐예요? 나방이 원래 나방은 날아다니는 아이인데 나방이 이성을 잘 못 챙기잖아요. 다혈질이죠. 되게 막 불 보면 막 다 날아가서 너도 부딪히고 나도 부딪히고 뭐 서로 닌지 낸지 네가 불빛인지 내가 나방인지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름에 한번 불 켜고 밖에 그 불 켜봐요, 여러분. 손전등이나 올여름에 여러분 안 해본 사람 꼭 해보세요. 손전등이든 핸드폰에 후레쉬 있죠. 그거 딱 켜서 공원이나 벤치나 그런 데 딱 갖다 놔봐요. 난리가 나죠. 조명 보고 다 모여들죠. 그거 봐봐요. 저는 이 공중에 가로등에 엄청나게 여름에 날파리들이 날아든 것을 제가 쓴 시가 있죠. 공중풀밭이라고. 저는 거기서 그곳을 공중풀밭이라고 제가 시적 비유를 합니다. 가로등 부분.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녔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다양한 것을 계속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가 나와요. 엎드려 본 것이나 나선으로 머리를 흔들어대며 다 드러난 나를 외워댔던, 이건 외웠다는 것은 시적 과장이죠. 외워댔던 일이나 또 너무 멀어 다시 올 리 없는 환각의 벽. 처음 본 환각의 벽에 아주 시원하게 박치기를 해봐서 왜? 나방은 저 멀리 불빛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휴, 날아가죠. 날아갈 때 어디까지지? 다 와가냐? 얼마냐? 이거 착지 잘해야지가 없어요. 받아버리죠. 받아버린다고요. 네. 나방이 참 재밌어요. 아마 나방은 혈액형이 있으면 무슨 형일까요? 괴팍한 형일까요? 아니면 외딴 형일까요? 외딴 형? 아니면 형이 하학적인 형일까요? 죄송합니다. 공부할게요. 네. 죄송해요. 썰렁했죠? 환각의 벽에 아주 시원하게 박치기를 해봐서 그 다음에 딱 연을 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놨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죠. 이 나방이 바꿔 말하면 한창 열정적인 일탈을 꿈꾸고 하는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의 이 청년들을 좀 비추는 거이기도 하지 않을까. 광란의 클럽도 가보고 그런 모습도 보여요. 아버지는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난리 하고 이 딸은 너무 해볼 게 많고 실수도 하고 일탈도 하고 뭐 또는 속상한 것도 막 그 헤드뱅잉 하면서 춤추면서 털어버리고 또 여기서 그거죠. 조명 밑에 납작 엎드려 본 것이나 이것도 뭐겠어요. 술도 막 꽐라되게 먹어서 그냥 질펀하게 막 퍼질러지고 친구가 야 정신 차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누워 근데 그 다음날 자기는 필름도 끊겨보고 그죠? 그런 것도 여기에서 있어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제목은 나방의 긍정이지만 이 시 속에서 보면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그 사회의 취준생 막 새내기들 그런 친구들의 굉장한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전진과 또는 적응, 나와의 타협, 이 사회와의 타협, 도저히 아무리 들이받아도 변하지 않는 이 사회의 크레물린궁 같은
그런 다양한 보이지 않는 계급의 철벽성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조금은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 나방의 긍정이에요. 긍정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죠. 뭐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언뜻 생각하면 시에 가능한 언어 가치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여러분은 되게 과거에 시를 처음 접할 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뭐 아련하고 뭐 꽃, 그리움, 사랑, 뭐 키스, 뭐 이런 거부터 너무 젖어가지고 시의 긍정 뭐 이런 그 굉장히 낯선 언어들이 들어가는 거가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시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관념어는 좀 주의하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념어는 형상이 없는 언어들이 많고 오래도록 그 나라나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사회 집단에서 한 가지 색깔의 한 가지 이미지 한 가지의 그 의미로 너무너무너무 많이 써서 도저히 그 단어는 다른 의미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한 그래서 죽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어들을 쓰지 말자 하는 건데 이 관념어도 여러분 앞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는 관념어가 관념적이지 않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를 좀 많이 써본 테크니컬하게 주무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거침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시린이잖아요. 시린이, 시의 어린이, 초보, 예비 시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관념어를 갖다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거가 될 땐 앞에가 뭐가 와야 됩니다. 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일단 지금은 쓰지 마라. 나중에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쓰란 얘기예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나방의 긍정. 긍정이라는 이 고정관념, 긍정 또는 뭐 부정.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수학 공식. 그게 어떻게 시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방정식, 파이, 원지름, 지름 구하기? 왜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갈 수 있죠.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제자 가르치면서 그 지름 공식 갖고 시를 같이 쓰고 지도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제가 만든 용어. 김명희 어록 중에 또 하나. 뭐예요? 이 세상에 시가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수학 공식, 물리학 용어 다 돼요. 천체 물리학 다 됩니다. 원주율 공식 다 돼요. 파이 다 돼요. 사인, 코사인, 상대성 이론 다 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다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구구단도 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미개발 시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넣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아무도 안 넣었으니까 넣으면 안 될 거야가 아니고 이건 아무도 안 넣었으니까 내가 넣어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실험 정신, 선구자 정신이 있어야 참신한 시를 빨리 만날 수가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나방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의 시다. 뭐예요? 꺼지지 않는 낮은 좀 우울했어요. 낮이 우울하대요. 왜? 나방은 야행성이거든요. 야행성이고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는 우울했다라는 말이 나방의 특성일 수 있죠. 당연히. 밤만 되면 불빛만 보면 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방은 야간형 인간, 야간형 곤충인 거죠. 굳이 나누자면. 그 다음 또 있어요. 불어터진 라면발같이 풀어진 졸음. 왜 불어터진 라면발? 그것도 지난 밤이 아닌 것처럼 꼴딱 센 거죠. 불어터진 라면발같이 풀어진 졸음과 나방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눈 보면 진짜 초점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기회 될 때. 그 다음 갓 삶은 계란처럼 뜨거운 열정이 마구 섞여 골라낼 이유 없는 은밀한 밤의 계단을 지나면 요란한 풀밭이 나와요가 원래는 이어지는 문장인 거죠. 원래는. 그런데 낯설게 그 리듬을 과감히 끊어버렸죠. 그래서 은밀한 밤의 계단을 지나면까지가 이연. 3년의 앞에 부분이 요란한 풀밭이 나와요로 뚝 잘라서 나눠버렸어요. 이것이 뭐다? 익숙한 것의 반란인 거죠. 여러분은 오히려 떨어뜨릴까봐 전전긍긍하죠. 왜? 이거 이어져야 되니까. 아니에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서 확 나눠버리는 거죠.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늘 어떻게 밤의 계단을 지나면 요란한 풀밭이 나와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익숙했던 문장들이 밤의 계단을 지나면 끊어져. 끊어졌네. 지나면 뭐가 되는 건데? 그때 3년에서 바로 요란한 풀밭이 나와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익숙했던 그 리듬, 종결어까지의 착착 마무리 졌던 그 익숙함, 안전함, 평화로움, 불편함이 없는 그걸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사자나 독자가 그걸 확 잘라버리면 불편해서 다시 보게 돼요. 이거 뭐야? 왜 끊어진 거야? 이거 왜 끊었지 여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몰입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뭔가 불편하게 했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거를 거부했거든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되고 아 여기를 끊고 일로 내렸구나. 이게 다 뭐예요? 이 시에 몰입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할 건 뭐다? 일상의 평범한 아주 단조로운 어법들을 다 파괴시켜라. 파괴시킬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빙빙 돌며 나의 길을 어지러이 파닥이게 투명수채와 풀밭 다 머리를 흔들어대며 조망 밑에 납작 아주 시원하게 박치기 해봐서 이게 다 나방들이 하는 아주 고유적인 나방다운 행동들이거든요. 그것을 오호랑 시인은 잘 살려낸 것이죠.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배울 것은 뭐다? 어떤 물건, 어떤 사물,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대충 하지 말자. 제대로 끝까지 뭔가 내가 실오라기 하나를 잡아낼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따라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이 시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 다는 못 읽고 참신한 발상을 끌어가는 솜씨가 일품이었으며 언어 유희나 은유와 상징 사용에도 능했다. 뭐가? 본심에 올라온 제목 작품들이. 이은정은 어떤 것이 시가 되는지를 알고 있다. 특히 낙하에서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한꺼번에 실려온 걸음 같아 라고 좋죠. 아 멋진 표현이요. 그런 거 또는 김혜윤의 시는 특히 이 최종심 올라온 작품들이에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손을 놓친 듯 잘 마치고 와 수술 밖에서 기다릴게. 그때 얼마나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가족이나 어떤 그 지인이나 친구면 얼마나 짠해요. 수술이라는 건 항상 누구든 아무리 연습해도 연습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고 겁나고 내가 이러다 깨어날 수 있을까 그죠? 그럴 때 그 손을 잡았다가 그 마지막 손을 놓고 끌려갈 때 스트레처 카야에서 촥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 딱 닫힐 때 그죠? 그런 손을 놓친 듯 나의 목소리는 끝까지 잠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이 기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모두가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알아요. 해봤고 그 기분도 느껴봤어요. 그런데 김혜윤 시인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그 다양한 경험을 시로 녹여내는데 누군가는 또 못 녹여내고 전혀 생각조차 시에 담을 생각도 꿈에서도 안 한다는 거죠. 마치 그거는 시와 연관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예 닫아버리죠. 그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냐? 꽃 나무 그늘 밑에 벤치에 앉아서 코스모스 길 이런 데 가서 시 쓰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개성이 이르지 못했다. 누가? 이 중 두 사람으로 선택지를 줄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은정은 어떤 발견과 인식이 자기만의 개성에 이르지 못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 뭐다? 나만의 해석법이 없었던 거죠. 시를 대할 때 누가 다른 사람이 다 본 방법 말고 내가 본 새로운 그 개발점, 새로운 발견이 없었다는 거죠. 참신함이 없는 거죠. 반전이나 재해석 없는 나열. 이건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도 이럴 수 있어요. 반전이나 재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전이나 재해석 없는 나열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김혜음의 시는 이미지나 진술들이 파편화되었다는 점이 약점이었다. 파편화되었다. 자, 이 파편화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가끔 쓰는 방법. 뭐야? 한 단어, 두 단어 다 잘라서 밑으로 조각 아주 조밥을 내놓는 경우. 이 시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 내가 써놓은 문장이 짧다 보니까 밑으로 연 줄이 행이 몇 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있어 보이려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어 보이려고 쪼각쪼각 해서 밑으로 이만큼 내려놔요. 읽어보면 뭐가 돼요? 읽어보면 아무것도 읽을 게 없어요. 왜? 그게 원래 최소한 3단에서 5단어가 돼야 말이 되고 문장이 되는데 3단에서 5단어가 되도록 위로 다시 다 올려서 메워버리면 서너 줄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뭐가 담기겠어요? 시적 울림이 담기겠어요? 시적 주제가 살아나겠어요? 어떤 수서법이 다양하게 있겠어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더 이상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줄 떼고 그 길에서 그 다음 줄 꽃을 보았다. 아니 내가 그 길에서 꽃을 보았다. 한 줄도 짧아요. 그거를 3토막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파편화되는 첫 번째. 두 번째
파편화되는 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관념어를 잘못 쓰면 그렇게 돼요. 관념어는 잘못 쓰면 말은 있어요. 소리, 읽을 거리는 있죠. 소리는 있어서 읽는데 머리에서 뭔가 그려지는 것은 없어요. 공허하고 다 유령 같아요. 잡히는 게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소리만, 언어의 형상만 있을 뿐이죠. 그런 경우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관념어를 무지하게 갖다 관념어의 연속성으로 해놓으면 말은 이만큼 있는데 읽고 나면 머리에는 하나도 그려지는 게 없습니다. 죽은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의미들이 공중에 떠버려요.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런 언어의 사고가 여러분 시에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파편화될 때 또 하나는 뭐냐? 언어의 관절이 지나치게 생략되면 그렇습니다. 언어의 관절이 뭘까요? 접속사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계속 들어가면 그것도 군더더기고 사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 그게 다 잘리고 생략돼 버리면 다 따로 국밥이 됩니다.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안 돼요. 접속사들이 없어버리니까. 그런데 접속사가 없으면 반드시 시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는 문장이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 있고 접속사가 없어도 각각의 제 역할을 하면서 옴니버스처럼 흩어지면 하나의 그림, 합쳐지면 퍼즐 그림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언어체계가 있고 접속사가 없이는 홀로서기가 안 되는 언어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도 나중에는 많은 독서, 많은 시 감상을 통해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파편화되었다는 점이 약점이었고 시상을 끝까지 전개해가는 힘이 약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100% 시를 많이 아직 못 써봤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능력이 덜 여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시가 여러 편을 응모했을 때 내가 열심히 써서 단련을 해야 돼요. 10편을 썼는데 9편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써야 됩니다. 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무르익어요. 농익습니다. 근데 써도 뭐 완성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쓰게 돼요. 안 쓰다가 어쩌다가 좋은 작품 써서 또 어쩌다가 두 번째 쓰고 어쩌다가 또 쓰고 그래서 5편 겨우 만들어서 응모한다? 여러분 심사위원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심사위원들은 시를 보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제자들이 초고를 보내면 제가 피드백을 주는데 그 초고를 딱 보면 이분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중간쯤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어떻게 어쩌다가 아주 용케 좋은 작품 딱 5개 난 지난 1년 동안 쓴 건 5개야. 근데 대작이야. 그걸로 내면 뽑힐 것 같은가요? 아니요. 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500편을 쓰고 500편을 버리고 난 사람이 5편을 만든 거와 어쩌다가 그분이 와서 뮤즈가 와야만 쓰고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5편을 만든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고 그 단어 체계의 조합체가 프로들은 심사자들은 딱 보면 압니다. 옛날에 그 코미디언 개그맨의 유행어였는데 제가 쓰네요. 딱 보면 진짜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요. 뭐. 알 수밖에요. 왜? 심사자나 저희 같은 경우 20년 막 문학하고 심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밥 먹고 한 게 20년 동안 장인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그 긴 시간을 본 게 그건데 뭐가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분들도 그래요. 선생님 이 시작 부분에 이렇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다 해봤으니까 알지. 어떤 시는 어떤 분은 시 보면 정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올인해 본 사람들도 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가 아는 모든 걸 다. 그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상사, 부작용도 또 같이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편의 대작을 남겨야 된다면 500편을 쓰다가 5편을 건지는 게 낫지.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어쩌다가 번개불에 콩 볶아먹기로 나와서 그 뮤즈가 줘서 용케 받아 적은 5편은 여러분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500번 실패한 시인이 더 위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무수한 연단을 통해서 시의 근육이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시는 지름길이란 최대한 덜 쓰면서
고민 덜 하면서 갈 수 있는 눈부신 길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저주가 술병에 쌓이고 우리는 불판 위에서 자폭한다. 같은 문장은 독자가 공감하기 어려웠고 자, 김태준은 시적인 문장을 구사할 줄 알았고 시적 감수성이 좋았다. 다만 대상 없는 저주가 술병에 쌓이고 우리는 불판 위에서 자폭한다. 같은 문장은 독자가 공감하기 어려웠고 먼지 자욱한 광고가 끌고 가는 늘어진 시간 같은 경우에도 관념을 사물화 한 점은 좋았으나 광고가 끌고에서 끌고에 의문표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 뭘 끌고? 광고가 뭘 끌고 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관념어들이 이렇게 집합이 되면 뭐가 된다? 소리는 있고 언어는 있는데 울림이나 의미가 없다. 공허하다. 말은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뭐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 뻥튀기 먹으면 어때요? 입에서 막 씹히고 먹죠. 근데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왜죠? 입에서 막 씹고 뭔가 먹고 싶을 때, 뭔가가 땡길 때 막 먹어요. 근데 입 안에서는 녹아서 뭐 넘어가거나 하는 것도 없고 칼로리도 없어요. 거의. 왜요? 요만큼의 그 쌀가루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형상은 있는데 씹어보면 어때요? 뭐 넘어가거나 씹히는 게 없죠. 관념어의 문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걸지고 그럴싸하고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뭐예요? 아무리 읽어도 뭐가 가슴에 남는 게 없는걸요. 뭘 머리에 울림이 쳐줘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문장이 그러네요. 대상 없는 저주가 술병에 쌓이고 우리는 불판 위에서 자폭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지 자욱한 광고가 끌고 가는 늘어진 시간. 광고가 어떻게 늘어진 시간을 끌고 가요? 광고가? 그냥 광고는 광고일 뿐이죠. 만약에 광고가 시간을 끌고 가게 하려면 광고를 뭔가로 어떤 효과를 넣어서라도 움직이는 물체가 되게 만들어주던가. 광고는 그냥 광고예요. 멈춰져 있는 광고판이 뭘 어떻게 끌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주의해야 돼요. 관념어가 많이 들어가면 구체성이 떨어져요. 공허해요. 그냥 붕 떠 있다니까요. 말이. 죽었어요. 가라앉아서 착착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그림이 되고 울림이 되고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념어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인뿐이 아니라 김태춘 시인뿐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관념어들을 제대로 요리하려면 테크닉이 고차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마 김태춘 시인도 다양한 시도를 해본 과정 선상의 하나였겠죠.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호랑의 나방의 긍정을 당선작을 뽑는다. 어떤 작품을 뽑아도 좋을 만큼 수준이 골았다. 는 점에 신뢰가 갔다. 특히 조명빨 좀 받아보자고요. 하룻밤쯤 멋진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어요. 같은 엉뚱해 보이는 진술이 시적 일관성 속에서 살아있다는 게 돋보였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시대에 몸부림치고 좌충우돌하는 청년들의 현주소, 청년들의 민낯을 나방의 형상에 빗대어 나타낸 것 같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나요? 여러분, 김명희 문학TV는 여러분께서 이미 이번에도 2023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 분석 시간을 몇 번에 걸쳐서 느꼈듯이 그야말로 공허하게 시간만 때우는 그런 문학 채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문학 강의를 들어봤겠지만 제가 자부하건대 김명희 문학TV에서 듣는 이 고퀄리티, 이 고농축의 강의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접해볼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지만 이 모든 강의는 제가 현재 필드에서 신춘문예 매년 당선자들을 내는 수업의 일환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영상 제공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격을 떨구거나 대충 알곡을 뺀다거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껍데기를 제공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왕 드리는 거면 아낌없이 드리자는 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시는 의미에서라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시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기회될 때 여러분의 질문을 취합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알찬 답변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김명희 문학TV 문학 강의는 정말 최고고 독보적이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는 분들에게 서로 나누세요. 공유하시고 모르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나누듯이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선한 마음으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 소문 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 저는 다음에 나의 마을이 30이 되는 동안 이혜진 시인의 당선작 가지고 또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저는 또 다음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